네,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오늘 일단 시장은 어제는 코스피 지수가 연중 신고가로 마감을 지었는데 오늘 일단은 하락 출발해서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구간이고 코스닥 지수는 빠르게 지금 강보합권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먼저 종목의 분위기부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일단 파란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섹터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겠고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IT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기 비롯해서 MLCC 관련주들이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는 좀 엇갈리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에코프로 PM 그리고 LNF 같은 종목들 여전히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 SK바이오팜이 헬스케어 쪽에서 눈에 띄고요. 나머지 좀 보시면 화장품 관련주, 건설 기계 쪽, 그리고 철강 쪽, 우주항공 국방 쪽에서도 빨간불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저희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리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우스에 대해서 얘기 주셨었는데 6월 말에 추천해 주시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47,000원을 넘어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60% 정도 되는 수익률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궁금해집니다. 목표 주가를 한 번 더 올려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잘 움직이긴 하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조정받고 다음 쪽으로 레벨업 하는 모습들을 계속 확인할 것 같고요. 게다가 좀 최근에는 시장에서 부는 바람은 이제 SK하이닉스가 독주를 했던 HBM3 쪽에서 삼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장비 쪽의 변화는 발주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한미반도체도 어제 강했고 관련된 제우스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권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여기서 사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흔들릴 때마다 접근하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총이 5천억대가 살짝 넘었습니다. 작년 실적 가지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실적 흐름이기 때문에 레벨업은 더 나올 수 있겠다고 보고 아마 약 한 7천억 정도까지는 시총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쪽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시가총액이 5천억 원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7천억 원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 개장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이 초전도체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꿈의 물질이다, 저항이 없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오늘도 서남이나 덕선, 우선주 이런 종목들 개장하자마자 바로 또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벌써 4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사실 하나의 또 테마주가 형성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뭐라고 그랬죠? 초사이언? 전도체? 네, 초전도체. 네, 초전도체 이거 되는 걸까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겠다. 네. 좋으면 좋은 걸 수 네. 있겠다. 예. 근데 아직 기술이 가야 될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이번에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님과 연구원이 만들어서 이제 상온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초전도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여러 가지 검증 결과 가능은 하겠지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쪽 얘기 나오고 있고 이 구리와 납으로 연결해서 만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앞으로 전기 저항이 제로다라고 하는 꿈의 물질로 가고 있다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이게 앞으로 가야 될 상용화의 길이라든가 그리고 또 요즘 보니까 이쪽에서 무슨 회사가 무슨 회사를 인수한다 네. 루머도 돌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강하니까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어떤 트레이딩도 못 하겠네요. 거의 상한가게 되면요. 네. 네, 그런 쪽으로 염두를 해두시되 이거를 어떤 획기적인 변화 쪽으로 들어가면서 하기에는 아직 자금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일단 산업은 약간 좀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고 하면 충분히 버블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경계를 하되 그래도 시장이 움직이니까 대응 관점 쪽으로는 보지만 일단 한마디로는
물리지 말자. 고점에서 물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테마주가 형성되다 보니까 많은 수급이 좀 집중되고 시선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단기간에 정말 급격하게 올라왔고 너무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고점에 대한 그 논란도 나올 수 있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신규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분도 함께 얘기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MLCC 얘기해보려고 해요. 오늘 삼성전기도 52주 신고가를 찍었고요. 일단 지금 오름폭은 살짝 좀 줄여가고 있는 구간이지만 여전히 이쪽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물론 이제 휴대폰 쪽 MLCC는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전장용 MLCC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삼성전기를 이끌었던 건 MLCC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MLCC보다 오늘 뭐 단독이긴 하지만 네. 엔비디아로 직접 FCBGA 관련된 기판이 들어간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기대감을 보이면서 어제 셌는데 그럼 오늘 또 플레이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강하게 빠르고 강하게 네. 요즘 보면은 매수세 유입들이 상당히 거칠고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올 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서 뭐 따라가는 거는 참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직전 고점대 넘었다가 바로 차익 매물 나오는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MLCC도 하반기에는 이제 아직까지 스마트폰 쪽에 대한 기대는 많이 낮다고 하더라도 전장용 쪽으로는 계속 수요가 늘어난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볼 수는 있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적에 비춰지면서 가격도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은 건 맞겠지만 단기 주가가 이렇게 되면은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따라가는 것보다 아마 기다렸다가 다음 자리 보고 대응한 전략들이 제일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맞긴 맞는데 주가는 그에 반해서 요즘 너무 빨리 반영된다라는 점들을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오늘 좀 신고가, 고점 이런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매는 지양한다라는 부분 한 번 더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메타바이오메드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또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가 또 반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메타바이오메드, 이게 바이오 쪽은 사실 너무 회사가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주력 제품 궁금해요. 네,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그런 쪽에서 첫 번째로는 생분해성, 네. 발음이 어렵네요. 생분해성 봉합사라고 하는데 실을 저희가 다치게 되면은 이렇게 스티치를 네, 이렇게 맞아요. 하죠. 네. 쉬운 말로 꼬매죠. 네. 그런 다음에 거기다 실이 예전에는 또 다시 플루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녹아서 인체에 흡수되는 이런 쪽의 봉합사입니다. 이런 쪽이 보통 이제 어떤 장내기관의 수술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에서 글로벌 7개 기업이 하고 있는데 국내 2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성과를 내는 대표적인 회사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근관 충전제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치과 갔었을 때 신경치료하고 거기다가 약간 충전해 놔야 네. 공기가 닿거나 이럴 때 좀 아프지 않게 되겠죠. 이런 쪽에 대한 성과를 내는 회사고, 근데 이런 쪽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몇 개 없는 상황 쪽에서 과점화되어 있는데 거기다 의료 쪽이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그렇게 낮지 못한 상황이죠. 누가 못 들어옵니다. 게다가 또 리오프닝이 됐었을 때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준비해놨는데 성과를 제대로 못 냈던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게 앞으로 체크해야 될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먼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9월에 큐어 바이오캠을 인수하면서 수직 계열화에 이제 나선다고요? 네, 수직 계열화 중요한 단어죠. 그렇죠. 그만큼 밑에 이 회사가 큐어 바이오캠이 뭐 하는 회사냐면은 봉합사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다 같이 할 수 있겠네요, 한 그렇죠. 번에. 네. 딱 보고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인수해서 우리 그냥 한 축으로 만들면 네. 훨씬 더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인수를 했고, 게다가 시장이 커질 것 같기 때문에 뭘 했냐면 2022년도부터 올해 2월까지 공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하다 보니까 캐파가 늘어났죠. 그러면 캐파가 적어도 최대 48%까지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보여줬던 것 대비해서 50% 정도까지 증액되는 모습들이 앞으로 실적에 반영되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 수직 계열하고 증설하고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되게 되면은
지금 1분기 나왔던 실적들이 강하게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실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1분기 때가 실적이 잘 나왔죠. 최대 실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달에 공장이 완료가 네. 됐습니다. 증설이 완료됐으면은 3월 달. 그래가지고 아마 실적이 반영된 부분이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2분기는 실적이 분기로 다 반영됐겠죠. 그러다 보면은 실적에 대한 매출 기대감은 더 커졌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매출이 커졌으면 당연히 영업 레버리지가 나왔겠죠. 이런 쪽의 흐름을 봤을 때 올해 지금 나올 수 있는 수준이 매출액이 1,000억대가 넘어가는 정도, 영업이익 한 150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이 시총이 1,000억대가 살짝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영업이익 흐름들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50% 업사이드는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의 흐름들과 함께 움직이는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리고 또 이게 그대로 연결된다고 하게 되면 하반기도 유지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레벨업된 실적 흐름들을 오래 보여줄 수 있겠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1분기보다 2분기가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이다라는 또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지금 가격을 보면 4,000원 위에서 지속적으로 그 가격대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한 5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 얘기해 주신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정도 보면 좋을까요? 그러면 나누기 2하고요. 네. 네. 그래서 봤을 땐 최대 50%면 한 6,500원 정도까지는 보여질 수 있는 실적 흐름들과 함께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관점 쪽에서 2분기 실적을 보고 대응하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아마 목표가 한 6,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시면서 손절가는 3,900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6,000원이고요. 손절가는 3,9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AI 굉장히 핫합니다. 그런데 또 AI 쪽에서도 뭐 솔트룩스라던가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많이 오른 쪽이 아니라 이 지금 KINX 가지고 오셨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게요. 먼저 IDC, 회사 이름도 어려웠는데 IDC. 네. 인터넷 데이터 센터. 네. 괜찮죠? 예. 네. 일타 강사?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낌 좋았습니다. 예, KINX는 발음도 안 되는데 무슨 일타 강사입니까? 네. KINX는 일단 인터넷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최대 주주가 가비아 네. 쪽으로 돼 있죠. 이런 쪽에서 만약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거 쓰세요 하게 되면은 거기서 들어오는 이제 데이터와 트래픽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에 따른 당연히 매출도 늘어나는 쪽으로 나오겠죠. 이런 쪽의 변화를 가져가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또 필요한 거는 데이터 서버 이런 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관리한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약간 인프라를 제대로 꾸려주는 회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이 높겠죠. 네. 그러면 AI 시대에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을 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프라 부분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요.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이겠죠. 이 AI 시대에서 또 수혜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 이 회사의 역량이 궁금해집니다. 네, 역량은 대충 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다 AI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AI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버가 필요하겠죠. 네. 거기 들어가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AI 사용량이 증가한다. 결국에는 서버 활용도가 높아진다. 그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앞으로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는 또 신기술 측면이다 보니까 미국이 자꾸 중국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 기업에 대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제한하는 이런 쪽에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하이테크 쪽은 중국 넘어오지 마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중국 쪽뿐만 아니라 나머지 쪽에서도 계속 이 AI 관련된 이 클라우딩 쪽은 또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시작하는데 또 하나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한국 서울에 네. 9천억을 들여서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한국에 이런 거 설립할까요? 네, 그냥 네. 한국이 이뻐서가 아니라 네. 인터넷 환경이 상당히 잘 깔려 있죠. 빠르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이 기대감들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보여지는데 현재 운영 중인 게 7개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쪽에서 데이터 센터가
풀캐파라고 합니다. 지금 더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증설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게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과천 데이터 센터를 증설을 하는데 1,600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현재 캐파의 한 1.5에서 3배까지도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러면 예고된 실적이 변할 소지가 충분한 거겠죠. 그렇게 봤었을 때는 내년 실적도 담보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실적도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적 부분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 회사는 일단 시가총액 자체도 3,400억 원 정도 되는 어느 정도 보면 좀 작은 회사거든요. 네, 작죠. 작지만 강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 네. 게 분기별로 보게 되면 24개 분기 연속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단단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써 지금 데이터 센터 쪽이다 보니까 약간 하드웨어 쪽으로 성격을 생각하면서 소프트웨어 업체만큼 강한 주가의 탄력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는 길이겠죠. 그러면 꾸준히 우상향은 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또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뭐 들어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들 많다. 당연히 B2B 성격이기 때문에 전가 가능하겠고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매출은 꾸준히 우상향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나오는 실적 동향들 앞으로 보여줄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선행 PR로 보게 되면 아직 10배 수준밖에 안 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까지 가서 된다 그러면은 레벨업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가격 좀 보려고 해요. 이 기업이 7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고점은 8만 2천 원쯤이고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네, 지금 조금 길게 보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월봉 네. 같은 패턴 보게 되면 꾸준하게 우상향 저점이 네. 높고 고점은 계속 시도하고 있는 패턴들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예전에 2020년도 9월 달에 거의 9만 9천 원대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들 성과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시도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걸리는 자리 한 8만 5천 원대 정도까지 1차 목표가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6만 2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또 데이터 센터일 텐데 관련해서 KINX 알아봤습니다. 목표 주가 8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6만 2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